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최근에 클래시룸 네이버 카페 글과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는데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더라고요. 깔끔님의 회사원 혹은 일을 하는 클로버분들 계신가요? 조쉬 킴님, 형님 저 S전자 입사했습니다. 이게 두 분들 이외에도 신입사원 또는 사회초년생 클로버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꿀팁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클로버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저는 2012년 7월에 26살 나이에 중2로 군 전역을 하고 그 해 바로 하반기에 감사하게도 을지로에 위치한 모 그룹에 취업을 성공을 해서 2019년 1월까지 약 6년간 회사 생활을 하고 대리일 때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를 떠올려보면 회사원일 때 후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동일하게 하는 조언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었던 제가 생각하는 회사 생활 잘하는 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회사 생활을 기가 막히게 막 했었어서 솔선수범하는 막 그런 선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노과장님, 효과장님 등등 주변에 일 잘하고 멋진 이런 선배님들을 보면서 제가 또 배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직종과 직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오너도 아닌데 회사 생활을 굳이 잘해야 되나요? 네, 잘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회사원들은 하루에 8시간 정도를 회사에서 보내죠. 근데 하루는 24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 8시간을 취침한다 치면 남는 16시간 중에서 반을 회사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고 특히나 회사 사람들과는 가족이나 애인보다도 더 오래 같이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라는 공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혼나고 막 주눅이 들게 되면 이게 여러분 삶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도전의식이나 성취감에 대한 욕구도 점점 사라지면서 현실을 바꿔보고는 싶은데 의욕은 또 없어지는 그런 이상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이죠. 삶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 모든 클로버님들이 윤택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진짜로 회사 생활 잘하는 법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메모입니다. 기본이죠.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거나 회의를 들어갈 때는 꼭 메모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불려 들어가더라도 펜이나 수첩, 태블릿 PC 등등을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기본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리에 돌아오시자마자 방금 메모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막 지시를 받거나 뭔가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정신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막 적는 거죠. 머릿속으로 제대로 이해하거나 정리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모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아래에다가 다시 적으세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와중에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상사에게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일을 좀 해볼까? 할 때 뭔가 꼭 변수가 생겨서 궁금한 게 생기고 그럴 때 꼭 상사분은 출장 중이시거나 뭔가 물어보기 눈치가 보일 정도로 바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재빨리 그 자리에서 바로 여쭤봐야 돼요. 메모는 제가 어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버노트라는 앱을 사용을 합니다. 강추. 제가 회사 다닐 때 존경했던 팀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신입사원일 때 그분이 알려주셔서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어플이에요. 무료 버전에서도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에버노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유료 결제를 하고 프리미엄으로 사용을 합니다. 에버노트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메모를 하든 랩탑이든 데스크탑이든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손에 잡히는 데서 메모를 해놓으면 그게 다 동기화가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편합니다. 회사 생활할 때 사용했던 거는 당면 업무,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써놓거나 매주 회의할 때마다 어떤 주요한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정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매주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놨었어요. 날짜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회사 생활 잘하는 법 그 두 번째는 의도 파악입니다. 상사가 뭔가 나에게 지시를 할 때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지시하시는지 의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도를 알게 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고 이 업무를 하면서 수반해야 할 것들을 센스 있게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사에게 지시를 받으면 저는 항상 꼭 물어봤던 게 근데 혹시 이거 어떤 것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왜 혹시 필요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단순히 시키는 것만 해오는 그냥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좀 스마트하고 능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뭔가 리서치를 맡게 됐는데 기껏 이틀간 열심히 조사를 했더니 상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방향이 달랐다든지 뭐야 이래서 시키는 거였어? 그럼 이런 것까지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을 2번 해야 되네?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시를 받으시면 꼭 의도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생활 잘하는 법 그 세 번째는 바로 중간 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팀장이 됐든 파트장이 됐든 이런 관리자급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업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보고를 해서 확인을 받으면서 해야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고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 지시를 받으시면 이거 혹시 언제까지 보고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때까지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보고서의 큰 꼭지가 완성이 될 때마다 보고를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자료를 여기에 넣으면 될까요? 이 자료를 넣을 때는 표보다는 도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바꿔서 넣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또 너무 자주 꼬치꼬치 계속 물어보면 오히려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꼭지가 완성될 때마다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나름대로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막 중간 보고 없이 밤을 새가면서 보고서를 막 끝까지 다 만들어요. 그리고서 다음날 보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상사는 대부분 뒤 엎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회사 생활 잘하는 법 그 네 번째는 바로 전화통화와 메일 작성법입니다. 이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메일을 작성을 하실 때는 미리 어느 정도 프레임을 짜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용건을 막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의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A 제품에 대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당 인플루언서 업체 측이랑 통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낼 때 얻어내야만 하는 정보들을 미리 프레임을 짜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A 제품에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를 3명 정도 추려서 보여주실 수 있는지, 2. 각각의 서비스별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3. 홍보물 사용기간별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4. 그리고 해당 인플루언서들이 10월 둘째 주에 촬영이 가능한지, 이렇게 한 번에 프레임을 짜서 딱 보내주면 답이 그 프레임대로 딱 오겠죠. 그러면 이제 괜히 여러 번 막 통화하고 메일 보내고 이럴 필요 없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물론 항상 변수는 발생하죠.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보세요. 자, 회사 생활 잘하는 법 그 다섯 번째는 비효율 찾기.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데, 제가 회사원일 때 받았던 모든 후배들, 그리고 퇴사 후에 함께 일하게 된 우리 모든 크루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일단 일을 할 때 비효율이 발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예를 들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2번, 3번에 거쳐서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괜한 비용이 또 들어간다든지, 한 명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여러 명이 붙어서 오히려 사공이 많아져서 배가 막 산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도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를 한번 봤는데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저희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 사수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신입사원들에게 항상 했던 말은 이겁니다. 홍길동 씨는 지금 새로 출근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이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무심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일 중에 더 적은 인력 또는 예산 또는 기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여진다면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그런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잡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신입사원이 평소에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이게 일종의 기획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직종에 어떤 직무를 하든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회사원 클로버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내일 출근하셔서 혹시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심각한 일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는 제안서를 써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수렴이 되든 안 되든 경험상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생활 잘하는 법 그 여섯 번째는 의견 붙이기. 만약에 상사가 뭔가 시장조사 리서치를 시키거나 다른 기타 보고서 작성을 요청을 했다면 그냥 그걸 조사해서 그 결과 보고만 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거기에 더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 리서치 결과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A 업체보다는 B 업체랑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조사를 해왔던 보고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시킨 걸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인상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작게나마 나의 의견만 붙이신다면.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일을 할 때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A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이 A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상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고를 할 때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냥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알아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한데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면 온라인으로는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는 거 한번 더 알아볼까요?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게 조금 더 좋다는 거죠. 불가능한 게 있더라도 조금 더 다른 측면의 시각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스마트한 회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생활 잘하는 법 마지막 7번째는 감정 컨트롤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은연중에 표출하고 막 부정적인 기운을 계속 막 내뿜으시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뭐 말은 안 하겠지만 당신이 뿜어내는 그 좀 안 좋은 분위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기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반을 보내는 이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누구의 손해일까요? 본인 손해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사고과나 인사 조정에도 그 부정적인 기운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뭐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본인 감정 하나 컨트롤을 못하면 진짜 다른 거 하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꼭 취미를 한 가지씩은 가지시라는 겁니다. 악기든 운동이든 외국어든 뭔가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취미를 갖게 되시면 이런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정상무랑 같이 마라톤 동호회를 해가지고 마라톤을 주기적으로 뛰었었는데 그게 이 회사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마라톤 때문이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회사에서도 항상 밝게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전한 취미를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책을 한 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로지컬 싱킹의 기술. 이건 제가 당시에 일 잘하던 어떤 선배가 추천을 해줘서 읽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선물도 해줬었던, 그래서 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을 선물해줬던 그런 책입니다. 조금 그 HRD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들이 담겨있는 책이긴 한데 어떤 직종이나 직무에도 논리적인 사고를 업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 고민이 많으시거나 잘 해결되지 않는 뭐 그런 일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고 논리적으로 돌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크리에이티브 영상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가 됩니다. 회사원 클로버 여러분 모두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